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질병 한방에 오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설사일 텐데요. 물론 변비를 겪으시는 경우도 있고 가스가 많이 차서 힘든 경우도 있는데 설사가 가장 많은 유형이죠. 그래서 설사도 다 같은 설사가 아니고 몇 가지 또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 첫 번째로는 경련성 설사인데요.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배가 싸르르 아프고 변을 보러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오면서 잔변감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경을 쓰거나 뭔가를 먹었을 때 다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출근할 때 또는 학교 갈 때 아침에 특히 심한데 아침에 뭘 좀 먹으면 가는 도중에 배가 아파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자극이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직근이나 장에 경련을 일으켜서 배가 꼬이듯이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소화성 설사인데요. 식적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 밥만 먹었다 하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30분 이내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약간 묽은 변을 보고 나면 시원해지는, 근데 이거는 복통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급하기는 한데 막 배가 꼬이듯이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자마자 금방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가게 되고 설사를 하고 나면 매우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위가 민감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이고 한약을 써서도 잘 치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설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장에 어떤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외부의 세균 침입 때문만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 자기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요. 염증성 설사인 경우에는 이제 염증은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성 설사를 하게 되는데 항문에 자결감이 들고 약간 배가 아플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이 아주 주요 증상은 아닙니다. 더위를 타고 찬물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변을 보고 나면 항문주위가 그 자결감이 드는 것이 이런 증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많이들 또 불편하신 것들이 가스가 차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변비나 설사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에나 나타날 수 있는데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뭐 방귀가 나오는 것도 물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복부 팽만감이 들고 아랫배에 불쾌감이 들면서 복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성 설사인 경우에는 한약재로는 작약을 제일 주약으로 쓰는데요. 이런 경련을 완화시키고 복통을 해소할 수 있는 약재로 작약과 감초가 주요 약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소화성 설사일 경우에는 한약 처방으로는 뭐 반화사심탕이라든가 황련탕 이런 것들이 쓰이고 대체로 치료가 빨리 되고 쉽게 됩니다. 그러나 재발도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환으로 해서 좀 상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염증성 설사는 열성으로 열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백두옹, 할미꽃이거든요. 백두옹이나 황련 같은 약재를 써서 열을 가라앉혀주는, 염증을 잡아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에는 후박이나 지시를 주약으로 쓰거든요. 이런 치료를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제대로 한약을 쓴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누수 증후군 그리고 이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한약의 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사제, 설사를 막는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염증이냐, 경련이냐 또는 소화가 안 되냐, 가스가 많이 차냐 이런 것들을 잘 변증하고 분류해서 약을 쓰면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뭐 약 먹을 때만 좋아지지 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식생활이 불규칙하거나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재발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음식들을 잘 관리하고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한 후에 음식 관리와 정서 관리에 또 신경을 쓰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아주 급박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치료와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한의학과 많이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민성 대장의 설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